공주는 공주니까 공주병 맞죠? 내 말을 듣고 있던 남친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리고 남친이 이어서 했던 말은 남친과 나는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다. 정확히는 남친이 아니라 남친의 여사친을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와 나는 세이클럽 고스톱에서 만났던 것 같다. 채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친구의 이미지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위트 있고 밝았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보아하니 얼굴도 이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게다가 나랑 동갑이었다. 그때 우리 나이대 여자애들은 PC방을 거의 가지 않았는데 20대 초반에 내 친구들이 나한테 게임 중독이라고 잔소리를 엄청 했었다. 그때는 게임을 하면 뇌가 썩는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도 하던 그런 때였다. 만약 그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나갔다면 나도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코올 중독보다는 차라리 게임 중독이 낫다고 생각한다. 게임 중독은 몸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은 몸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게다가 나는 술이 엄청 세다. 딱 한 번이지만 30대 후반일 때였나? 친구랑 둘이서 소주 11병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주량은 소주 5병은 넘겠구나 싶었다. 이 말의 뜻은 술이 잘 안 취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다. 나이가 들어서는 술과 술자리도 즐기게 되었지만 20대 초반에는 술과 술자리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중독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생소주를 못 마신다. 항상 사이다를 타서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는데 술자리에서 사이다나 맥주를 시키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온통 게임 생각뿐이라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빨리 집에 가서 랩업해야 하는데. 아무튼 나에게는 PC방에 갈 동갑 동성 친구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 친구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하얀 피부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키도 나랑 비슷했나? 165 정도? 나보다 살짝 컸던 것 같다. 살짝 통통하긴 했지만 그 친구의 호탕한 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만나보니 식성도 비슷했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참고로 그때는 내 몸무게가 62, 65? 그 친구는 아마도 68 정도? 아무튼 워낙 공감대가 많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안 친해지는 게 더 이상할 정도? 우리는 심심하면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점에 가거나 PC방에 가서 놀았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남자애를 한 명 불러도 되냐고 물었고 동갑이라길래 그러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남친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최근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조용한 입소문을 얻고 있는 마이달링이라는 앱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40대 이상 싱글 돌싱 남녀를 위한 완전 무료 소개팅 앱 마이달링의 협찬을 받아 앱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강주희님, 강승희님 쌍둥이 자매가 듀엣으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 윙크가 마이달링 모델인데요. 그래서 괜히 더 친근하고 믿음도 가더라고요. 마이달링은 과금 자체가 아예 없는 일상 공유형 AI 매칭 앱인데요. 40세가 넘으면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마이달링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일단 마이달링 앱은 AI 소개팅 서비스와 오늘의 기록 커뮤니티 기능이 합쳐져 있어요.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마치 SNS처럼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앱이에요. 먼저 AI 소개팅 서비스는 마이달링 AI가 매일 2명의 내 이상형을 소개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한국인이라면 궁합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이달링은 AI가 나와 상대방의 궁합을 봐줘요. 상대방과 궁합을 먼저 보고 호감 표시나 대화를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또 프로필 작성도 AI가 도와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부담도 적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두 번째는 오늘의 기록이라는 커뮤니티 기능이었는데요.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피드에 올라온 게시물과 댓글에서는 상대 프로필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서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무료로 호감찜을 보낼 수 있고 서로 호감찜이 매칭되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놓치고 싶지 않은 이상형이나 꼭 대화를 해보고 싶은 이성이 있다면 이럴 때는 슈퍼패스라는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슈퍼패스 기능은 서로 호감찜 매칭 없이도 상대방에게 대화를 신청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단 5일마다 한 번씩 생성되기 때문에 슈퍼패스를 쓴다면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전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소개팅 앱들은 이상형 월드컵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달링은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결제 시스템이 아예 없는 진짜 무료 앱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안전이겠죠? 마이달링 앱은 스캠이나 피싱을 유도하는 유령 회원이나 가짜 프로필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감지하고 적발해 회원들이 안전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인 차단 기능이 있어서 지인을 만나거나 정보가 팔릴 경우도 없으니 정말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이달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 바로 사랑이래요. 이제 20, 30대들 틈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40대 이상 중장년만을 위한 공간에서 따뜻하고 설레는 진짜 인연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행복에 진심인 AI 공합 소개팅 앱 마이달링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남친과 만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어느 날 친구가 남친을 불렀고 그때 남친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웃긴 건 내가 이 일기를 쓰기 위해서 남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었다. 남친에게도 내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었는데 남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서로 아웃 오브 안중이었으니까. 우리는 셋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PC방에 가서 고스톱도 쳤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울어서 영화 내용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었다. 우리가 주로 만났던 곳은 부산의 중심인 서면이었었다. 나는 그 점이 가장 좋았다. 왜냐하면 서면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부모님 가게는 대학교 여러 개가 인접한 번화가에 있었고 학과 모임을 많이 하는 곳이라 인근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가게를 모른다 하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다. 나중에 남친의 사진첩을 보다가 남친이 우리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있길래 둘이서 엄청 신기해하기도 했었다. 나는 그 집 딸로 인근 대학생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어디서 노는지 어디를 갔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엄마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A라는 맥주집에 가면 우리 가게에 간 손님이 이모 딸 A 맥주집에 가던데요? 이런 식으로. 게다가 내 친구들도 죄다 우리 동네에서 모이길 좋아했고 우리 동네에 왔으니 나는 항상 불려나가야 했고 나는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야 하는데 술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미칠 지경이었다. 관심도 없는 연예인 이야기, 남친 이야기. 꾸벅꾸벅 졸다가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혼란한 틈을 타서 몰래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아무튼 친구와 나 지금의 남친 이렇게 셋이서 나에게 해방감을 주었던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친구는 서면에 알바를 구했다. 나도 대학을 다니던 때라 아마도 학기가 시작되어서 만나기 힘들어졌던 것 같아. 그 후로는 통화를 하거나 대체로 채팅으로 만났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에 나는 장학금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게임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때 내가 했던 게임은 카트라이더 뿐이었다. 내가 카트라이더를 했던 이유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카트라이더를 못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게임을 즐겼지만 그에 비하면 게임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 카트라이더를 하다 보면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조금만 하다가 끄게 되니까 짧게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했었다. 아무튼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알바를 하다가 스타킹에 구멍이 났는데 남사친, 그러니까 지금의 내 남친이 그 스타킹을 사다 주기 위해서 서면까지 왔다는 거였다. 당시 남친의 집은 지하철로 12코스? 꽤 시간을 들여야 했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흑우. 남친은 내 친구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흑우 그 잡채였다. 남친 입장을 생각해서 스타킹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남친은 정말 별의 별 걸 다 사서 갖다 바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 그 자체인데 그때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셋이서 고스톱을 치게 되어서 나중에 남친 아이디를 알게 되었는데 아이디가 forever였다. 영원히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남친다운 아이디다 싶다. 남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왜 남친 아이디가 남친다운 건지 이유를 알게 될 수도 있는데 남친 이야기는 2편에서 4편 정도로 고민 중이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당분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쨌든 그 당시 나에게 남친은 내 친구의 어장에 갇혀있던 불쌍한 한 마리의 물고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우정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데 나의 믿음은 대부분 깨어졌었다. 왜냐하면 나와 남동생은 연년생이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니 나는 남자들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친구로 다가왔다가 고백을 하는 바람에 불편해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임을 하다가 남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가끔 외로워지곤 했었다. 남자들의 우정이 참 부러웠었다. 나도 여자가 아닌 친구로 그 속에 어울리고 싶었다. 최근에 우연히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나도 게이 남사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마음이 씁쓸해져서 인스타에 술 마시고 싶다 라는 글과 함께 그 영화의 OST를 올렸었다. 아무튼 겉으로 보면 여자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남자들도 넘쳐나는 걸로 보였지만 같이 PC방에 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편한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좋았고 남친은 내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니 남친이 그 자리에 끼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었다. 남친과 나는 둘이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고 항상 셋이서 만났었고 온라인에서 마주치면 가끔 채팅으로 대화하는 정도?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의자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그 의자가 필요하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갑자기 웬 의자 이야기냐 싶었는데 친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다. 의자가 이쁜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친구는 고향으로 갔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건 연락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후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고백하자면 나는 친구든 누구든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곤란한 상황이거나 내가 전화를 걸면 싫어할까봐 전화를 걸고 싶은 순간에도 대체로 참았었던 것 같다. 게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놀기의 달인이랄까? 언제나 무언가에 미쳐있기 때문에 나는 전화가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남친도 내가 무언가에 빠져있을 때는 나를 찾는 일이 없다. 아니, 그냥 나를 찾는 일 자체가 없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남친은 아스퍼거 성향이 있어서 관계 욕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친의 관계 욕구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야 알게 됐지만 관계 욕구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다. 사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가 두렵다고나 할까?
어쨌든 남친은 본인이 방해받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뭘 하고 있을 때도 방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가끔 배가 고파도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주방만 어슬렁거리는데 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남친이 배가 고픈가 보다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으로 나간다. 하지만 가끔은 그 소리를 못 듣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기도 한다. 그리고 남친은 항상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내가 점심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 같다. 어떤 날은 점심을 차려도 배가 안 고프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한다. 아무튼 전화는 언제나 받기만 하고 내가 거는 일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 건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 친구는 잘 살고 있겠지? 아무튼 친구는 고향으로 가버렸고 남친과 나만 덩그러니 남아버렸다. 남친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을 때 아주 어색했다는 기억만 난다. 왜냐하면 남친은 그때 정말 말이 없었다. 내가 남친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후에 사람들이 남친을 부르라고 하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을 거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남친을 불렀었다. 그때는 그랬다.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기만 했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는 내 말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말을 거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뭘 하고 사는지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어보는 일도 없다. 아무튼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친도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같이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쏟아낸다고나 할까? 그렇게 우리는 가끔 만나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때 대머리 유부남 교수님을 짝사랑,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머리 유부남 교수님에게 전이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마에게서 충족되지 못했던 관심받고 싶었던 욕구가 교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면서 전이가 일어난 것 아닌가 싶다. 내가 학부 1등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거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을 거란 생각에 신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다. 하지만 엄마의 첫마디는 니 그거 니 동생한테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 동생과 나는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도 장학금을 받았었다. 그런데 동생이 받은 장학금은 소액이었고 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 동생의 기분을 망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아무튼 나는 유부남 교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남자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갔다. 지금 표현을 빌리자면 썸만 타고 끝나고 썸만 타고 끝나고. 내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남친과 친구로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썸을 타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피부가 하얗고 뭔가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 나는 좀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 달리 뭔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 부드러운 서울말이 듣기 좋았었다. 그래서 키가 좀 많이 작긴 했지만 나는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내가 레모네이드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레모네이드가 맛있는 커피점을 안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커피점이었는데 3층이었나? 5층이었나? 아무튼 지금은 카페거리가 된 곳에 있었던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내 키랑 자기 키를 비교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다. 그리고 본인이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휴대폰을 놔두고 굳이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고 낮에 연락을 달라고 하길래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랐었다. 아, 대리님 지금 출장 나가셨는데 라고 했다. 나는 친구든 남친이든 일하는 사람에겐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내가 일할 때 전화를 잘 못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멀티가 잘 안 되고 어딘가에 집중하면 다른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어서 내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굳이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좀 그런 편이지만 나는 그때 더 돈 개념이 없었고 대기업이니 브랜드니 회사니 이런 개념도 없었다. 이건 좀 부끄럽지만 심지어 내가 몰고 다니던 차가 뭔지도 몰랐었다. 사람들이 내 차의 차종을 알려주곤 했었다. 지금도 차종을 잘 구별할 줄 모르는데 레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나 테슬라나 미니 쿠퍼 같은 좀 독특하게 생긴 차만 구별할 줄 안다. 아무튼 그때는 그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걸 나에게 어필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게다가 나한테 자기가 출장을 가면 집이 비는데 그동안 자기 집에 있어도 되고 친구들을 불러서 놀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내가 집이 없어 보이나 싶었다. 당시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에 남동생과 나 둘만 살고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친구들을 부를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친구들의 아지트였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왔다 가고 나면 집이 난장판이 되고 그걸 치우는 건 우리의 몫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둘 다 장학금에 미쳐 있을 때라 집은 조용한 편이었다. 나는 그때 운전 초보 시절이었고 아마 내 기억에 그 사람은 차가 없었는데 우리 집 앞으로 차를 가지러 가서 어디 가기로 했었던 것 같다.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우리 집에 잠시 올라갔다가 가자고 했다. 그 후로는 자기 집에 있어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 썸남의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 사귀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과 끝난 이유는 밀당 때문이었다. 나중에 MBTI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유튜브에서 인프피 영상을 보다가 인프피들이 밀당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와, 나는 본투비 인프피인가 보다 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너무 신기했었다. 인프피는 밀당을 싫어한다. 미는 순간 당길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밀려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느끼기에 인프피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인프피를 꼬시려면 끊임없이 당겨야 하는 것 같아. 나의 연애는 대체로 3년 이상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오래 사귄 사람 중에 한 명도 밀당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조금이라도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마음을 접고 사라져버렸다. 전화를 차단하거나 연락처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거나. 그때는 내 마음을 나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버림받고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쪽을 택했던 것 같다. 안 그래도 밀당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썸남과 약속을 잡은 어느 날 썸남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나는 썸남과 끝내야겠다 싶어서 엽서를 사서 마지막 인사를 짤막하게 썼다. 썸남의 집과 우리 집은 버스로 1코스, 2코스 정도 거리였는데 썸남이 사는 원룸 우편함에 그 엽서를 넣으러 갔었고 그때 나와 남친은 친구였으니 남친을 불러서 함께 갔었다. 내 기억에 그때 우리는 이 고가도로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학원이 끝난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다. 제 정성을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이놈의 인정욕구. 아무튼 남친과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남친에게 최근에 첫사랑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었고 썸남에게 마음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이젠 끝인 것 같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아직도 그 애를 못 잊고 있다는 걸 그 애는 모르겠지? 내 말을 듣고 있던 남친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살짝 앞장서서 걷고 있었는데
남친의 말에 놀라서 한 발짝 걸음을 멈칫했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며 다시 걸었다. 남친은 이렇게 말했었다. 응, 모를 거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너도 모르고 있잖아. 나는 남친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고 싶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으로 걷기만 했었다. 그리고 남친이 이어서 했던 말은 노래 가사로 대신하겠다. 나는 그때까지 남친을 단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다. 넌 담배도 피고 운전면허도 없어서 싫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 뒤 남친의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 연락처에서 지워버렸고 남친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썸남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걸었지만 남친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걸지 않았었다. 나중에 썸남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렸다면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날 휴대폰이 박살났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다. 오빠가 오너를 잘못 만나서 회사가 합병을 한댔나 사라진댔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그때 머릿속에 대기업이니 회사니 브랜드니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썸남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명 오빠가 먼저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지 말아달라고 했었고 3시에 전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었고 나는 그날 오빠 연락을 하루 종일 기다렸었어. 나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의 사소한 거짓말에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며 마음이 확 식어버리곤 했었다. 이제 관심 없으니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날은 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리지 않았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썸남과 남친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 무슨 시험이 끝났을 때였던 것 같다. 나는 시험이 끝나면 혼자서 파티를 즐기곤 했는데 슈퍼에 가서 소주와 사이다를 산 다음 김밥 천국에 가서 치즈 떡볶이와 김밥을 사고 집에 과일이 없으면 귤이나 과일도 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화를 한 편 틀어놓고 혼자서 술을 마셨다. 영화가 끝나면 남은 술을 마시면서 카트라이더를 하기도 했었다. 근데 나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 그렇게 혼자만의 파티가 끝나고 이제 남은 주말은 뭐하지? 하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을 텐데 술도 한잔 했겠다.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그냥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했더니 나야 라고 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목소리라 누구라고 했는데 남친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잠수 탄 게 미안해서 아 오랜만이네 라고 했다. 남친은 그동안 담배도 끊었고 운전면허도 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와, 얘 뭐지? 싶었고 더더 미안해졌다. 그리고 남친이 한번 보자는 말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남친과 나는 다시 친구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매우 충동적으로 그랬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남자와 그런 일이 있으면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죠? 가끔 너무 현타 오네요. 그날이 아마도 10월 20일이었던 것 같다. 지금도 내 침대 위에는 쿠션이 2개 있는데 아마 이게 1주년 기념으로 내가 남친에게 줬던 선물이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이게 몇 주년 선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번에 집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때가 1주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참고로 책에 적힌 이름은 내 본명은 아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내 이름에 혐오감이 있어서 남친이 생기면 다른 이름을 정해서 부르게 했었다. 이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만나다가 다시 만난 친구의 딸이 이 이름을 쓰고 있길래 개명을 못했었다. 아직도 개명을 할까 고민 중인데 노을로 개명을 할까 하다가 채널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려다가 말았었다. 뭐 추천해줄 좋은 이름 없나요?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올렸다가 삭제한 영상에서 남친이랑 20년 됐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일기 쓰면서 우리가 아직 20년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6개월이라고 했다가 5개월이라고 했다가 정신과에서도 선생님이 약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항상 네? 이랬었다. 내가 숫자만 나오면 네? 이랬더니 이제는 아예 공책에 적어서 보여주시거나 시각화해서 보여주신다. 어쨌든 숫자가 자꾸 헷갈리고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적어도 15년은 넘었다는. 아무튼 나와 남친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고 나는 당시에 나가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남친을 데리고 나갔었다. 남친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모임의 모임장 오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을아, 이건 아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그 모임장 오빠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모임 장소를 우리 가게로 해서 우리 가게 매상을 올려주곤 했었다.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잘하는 스타일에다 가게 매상까지 올려주니 엄마도 모임장 오빠를 아주 친근하게 대했었다. 그리고 나에게 남친이 생겼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꼰지르지 않았던 꽤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친을 계속 사귄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구원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겨울에 밖에서 떠도는 동물들이 보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어릴 때 심심하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그러면 엄마는 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간 틈을 타서 그 녀석들을 밖에다 버리고 내가 돌아오면 걔네들이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 같다.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가 데려온 고양이를 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큰 고양이가 물고 갔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나는 그때 성인이었는데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엄마의 말을 믿었었다. 나는 유튜브 덕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었다. 아무튼 나는 그때 평강공주병에 걸려 있었다. 내 눈에 남친은 겨울에 밖에서 떠도는 강아지, 고양이처럼 느껴졌고 게다가 내가 남친을 멋진 남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었다. 평강공주도 공주는 공주니까 공주병 맞죠? 근데 혹시나 해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우리 집 첫째와 둘째는 엄마가 데리고 왔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으니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나는 그때 사랑도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고 남친을 사랑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 때문에 남친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다. 아무튼 남친에게 아주 많이 실망한 후에도 나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다. 왜냐하면 이전 연애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별을 결심하면 그 후부터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연애에서 가장 후회됐던 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연애에서는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자고 말하면 적어도 내 마음에는 후회가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이별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몇 번의 연애를 통해 배우게 되었었다.
나는 20대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고. 자존심 따위는 멍멍이에게나 줘버리라고. 나는 오래전에 남친과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을 만들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나는 이별을 결심한 후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방 헤어질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상황이 자꾸만 그렇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번아웃이 왔다가 무기력이 왔다가 오락가락하면서 아직 남친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이별한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친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남녀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대화보다 몸으로 하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결혼은 무슨 10년 넘게 섹스리스인데 이혼 사유 아니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자인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내가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었다. 나는 사실 걔들 때문에 남친이랑 같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마지막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싶어서. 그리고 남친에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본다. 우리 사이 빚도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네가 걔들한테도 정이 없다면 알아봐둔 곳도 있다. 언제든 말만 하면 깔끔하게 나가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나는 시청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도 다른 영상들을 볼 때 남녀가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진짜 나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었다. 여러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영상들은 이미 많이 있는 것 같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남친을 사랑하지 않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보겠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도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있다. 감정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숨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튀어나와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최근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외로우면 외로움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시길 바란다. 조만간 140세 시대가 온다는데 40대든 60대든 포기하기 이른 나이 아닐까 싶다. 나는 걔들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달링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마이달링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마이달링 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